네, 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코스피에 대해 말하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코스피는 왜 지속 하락할까? 언제까지 하락이 지속되고 언제 상승하게 될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나타나게 됐는데 2022년 10월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게 됐다가 12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직전 저점대를 계속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코스피의 모습을 코스피의 수명주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의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고 2008년도에 상승생애가 끝났고 코스피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수명주기 제일 하단에 있는 태동기로 기항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고 2020년에 윤회 과정이 끝났고 2021년 07월까지의 1차 상승생애가 끝났고 여기 이제 빨간 선이 경유지라고 말하는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다음에 지금 휴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코스피가 수명주기에서 이와 같이 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은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섰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08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됐고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됐죠. 근데 2021년 07월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10% 가까이 솟구치고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하는 일이 발생된 적이 없고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락을 만든 것은 미 달러 환율이 2021년 05월서부터 2022년 09월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하락하게 됐고 코스피가 하락하게 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미국의 고물가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미국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말하지만 고물가 속 장기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의 3% 수준이 아니라 10%까지 솟구쳐야 되죠.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발생됐을 때나 코스피가 이와 같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다시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일도 없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없고 닷컴 버블 붕괴도 없다는 거죠. 즉 글로벌 투기 자금의 과도한 미달러 환율 상승 베팅,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과도한 미달러 선물 매수 포션이 진행되게 되면서 코스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폭락하는 현상과 채권시장까지 포함해서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월서부터 코스피가 다시 폭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던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왜? 미 달러 환율이 9월서부터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입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들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직접 미 연준이 미국의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보유자산 매입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니 미달러 환율 강세가 9월 말서부터 꺾이고 이에 연동되어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은 상승하게 됐고 코스피도 그에 따라서 9월서부터 돌아서 왔고 지금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죠. 근데 아직 이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지금 1차 상승세 후 휴지기 조건이고 이 태동기를 넘어서야지 상승세가 강화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의 12월 선물 옵션 만기가 12월 16일이었어요. 12월 16일로 가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핫머니가 지금 변동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파생시장의 포지션을 통해서 변동성을 만들고 파생시장은 한 달 단위로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옵션 시장과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선물 시장으로 구분되게 돼요. 먼저 핫머니는 선물 시장에서 이와 같이 9월 말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소폭 증가되니 미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미달러 환율 자체는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미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는 중이고 12월 16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로 다가가게 되면서 글로벌 옵션 시장, 대한민국 옵션 시장이 아니에요.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는 핫머니가 이 파란 선 가까이
옵션 지수를 상승시키는 현상, 즉 과도한 하방 베팅을 만들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도 하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 하방 베팅, 얘가 2022년 01월부터 0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락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은 과도한 하방 베팅으로 전환이 못 되죠. 다만 한머니는 옵션 시장 속에서 과도한 하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했어요. 근데 이게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옵션 시장에서 한머니의 과도한 하방 베팅에 의해서 미국의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로 다가감에 따라서 뉴욕 종합도 하락하고 이에 연동되어서 코스피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16일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21일까지는 다시 뉴욕 종합이 상승하고 나스닥도 상승했죠. 왜? 옵션 시장에서는 한머니가 과도한 하방 베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는 미달러 환율은 이 병목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상방 베팅 포지션으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현물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 또 발생되게 됐죠. 12월 21일 날 한머니는 옵션 시장에서 이 선물 시장은 하방 포지션으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니까 아예 옵션 시장에서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2020년 3월과 같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서게 되는 과도한 하방 베팅,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을 더욱더 격하게 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을 하방으로 더 누르기 원했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움직이지 못하니 이쪽에 옵션 시장을 통해서 하방 변동성을 더 격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쪽 발은 쓰지 못하지만 한쪽 발을 격하게 차게 되니 12월 22일이죠. 12월 22일 날 뉴욕 종합이 마이너스 0.91% 하락, S&P 500이 마이너스 1.45% 하락, 나스닥이 마이너스 2.18%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500, 그 다음이 뉴욕 종합이에요. 즉 12월 22일 날 이런 순으로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뉴욕 종합은 1월서부터 6월까지의 폭락분의 절반 이상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절반 수준에 멈추고 얘보다 하방 변동성이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S&P 500은 중간 수준을 못 넘었다가 중간 수준 밑에 와 있고 얘보다 하방 변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나스닥은 중간 수준까지 못 가고 박스 하단권까지 내려오는 이와 같이 차등적인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의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우 상식적인 수치의 강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종합도 흐르고 S&P 500도 흐르니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12월 23일 날 장 개장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직전 저점 때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2022년 1월부터 6월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을 만들기 위해선 얘네 두 개가 선물시장하고 옵션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선물시장이 못 움직이니까 옵션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더욱더 격화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시장의 하방 충격을 더 격화시키지는 못해요. 왜? 이게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비록 이와 같은 한머니의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의 하방 베팅 강화 현상에 의해서 미국 증시와 함께 흐르는 현상, 밑으로 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됐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죠. 이 조건이 변화되고 있어요. 얘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수명주기로 나타난 거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수명주기 제일 하단에 태동기까지 하락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됐죠. 윤회 과정이 끝난 다음에 미 달러 환율 강세 현상에 의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얘가 올라갔지만 지금 뭐예요? 다지고선 다시 보게 되면 지금 12월 16일까지 전개된 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도로 밑으로 내려오게 됐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하락 조건으로, 즉 원화 가치 강세 조건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서부터 코스피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강화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형주들이 약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금은 2022년 01월과 06월 기간까지와는 다른 조건에 와 있고 환율 조건도 변화되게 됐다라는 점이 코스피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